밤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침 혈당이 130 넘게 나왔다. 여러분 이거 정말 억울하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저녁 일찍 먹고 밤새 굶었는데 왜 수치는 올라가 있을까요? 다크 초콜릿이면 다 좋다. 식초는 무조건 식전에 마셔야 한다. 이 상식 오늘 여기서 멈춥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제품, 정량, 타이밍이 어긋나면 아침 공복 혈당은 오히려 흔들립니다. 70% 다크 초콜릿을 잠들기 직전에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초를 원액으로 아침 공복에 마시면요. 좋은 음식도 방법이 틀리면 효과는 반으로 줍니다. 저는 28년간 내분비 대사와 혈당 관리를 연구해온 박사 이선미입니다. 오늘은 밤에간당 생산을 정조준합니다. 85% 다크 초콜릿 10g은 잠들기 2시간 전, 발효 사과 식초 30ml 희석은 1시간 전. 이 정확한 타이밍이 곡선을 바꿉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끝에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기록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답은 간에 있고 해법은 밤에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식을 데이터로 교체합니다. 막연한 좋다더라가 아니라 제품명, 그램수, 시간까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방식으로 다크 초콜릿이나 식초를 드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그 음식 사실 타이밍만 틀려도 아침 혈당을 오히려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정확히 언제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퇴근이 늘 늦어지는 60대 초반의 박영수님은 어젯밤 9시 이후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도 오늘 아침엔 또 130대예요 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식전에 사과 식초도 마셨고 다크 초콜릿이 좋다길래 70% 제품을 한두 조각씩 먹었는데요. 박영수님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 장치 CGM이라고 하죠. 이걸 2주 착용해 보니 박영수님의 곡선에는 일정한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이 늦게 끝난 날일수록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완만한 상승이 나타났고 그날 아침 공복 혈당은 유난히 높았습니다. 먹지 않았는데도 오르는 이유, 바로 간이 호르몬 신호에 반응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새벽 현상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솔과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새벽에 활성화되면서 간이 스스로 당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늦은 저녁 식사, 화면빛 노출로 인한 수면질 저하가 더해지면 곡선은 더 거칠어집니다. 박영수님은 식초는 무조건 식전이라는 상식을 믿고 아침 공복에 원액에 가까운 식초를 마셨습니다. 다크 초콜릿은 쓴맛이 덜한 70%를 선택해 잠들기 직전에 한두 조각 더 먹곤 했습니다. 좋은 음식 리스트는 맞았지만 제품, 정량, 타이밍이 모두 어긋나 있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상식을 한 줄씩 교체했습니다. 첫째, 다크 초콜릿은 카카오 85% 이상, 정확히 10g만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소량의 지방과 폴리페놀, 그리고 쓴맛이 야식 충동을 낮추고 과도한 당을 피하면서 밤사이 포만감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둘째, 발효 사과 식초는 원액 금지입니다. 30ml를 물 200에서 250ml에 희석해 잠들기 1시간 전에 드시라고 했습니다. 위가 예민하시면 소량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셋째, 저녁 식사는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무리하고 식후 20에서 40분 사이에 10에서 15분 가벼운 산책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넷째, 취침 1시간 전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고 알림을 차단해서 수면 개시 신호를 살리라고 했습니다. 다섯째, 매일 아침 공복 혈당만 보지 말고 일주일 평균과 변동폭을 함께 기록하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주 뒤 박영수님은 새벽에 덜 깨고 아침 숫자가 요동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3개월을 채우자 평균은 서서히 내려왔고 무엇보다 불안정한 곡선이 예측 가능한 곡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기적이 아니라 재현 가능한 매뉴얼의 결과였습니다. 상식은 편하지만 디테일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바로 그 디테일을 따라 쓰기 수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밤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절대 예상 못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살찐다고 피하시는 그 음식인데요. 사실은 밤에 정확한 양만 먹으면 아침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그 음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몇 그램을 언제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85% 다크 초콜릿입니다. 많은 분들이 초콜릿은 당이 높아서 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카카오 함량이 85%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전혀 다릅니다. 고카카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소량의 지방, 식이섬유가 야식 충동 억제와 야간 혈당 변동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카카오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과 내피 기능 개선 지표와 연관된 보고들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큽니다. 과량 섭취하면 열량 과잉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분 중에 67세 최민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취침 2시간 전에 10g만 드셨습니다. 그랬더니 새벽에 깨는 빈도가 확 줄고 아침 변동폭이 완화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 85%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10g을 정확히 계량하세요. 씹어서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유나 설탕 첨가가 낮은 제품을 고르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카페인에 민감하시거나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 수면 장애가 있으신 분은 저녁 더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내 제품은 85% 이상이고 10g을 넘기지 않나요? 두 번째는 발효 사과 식초입니다. 요즘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세트산이 위 배출을 지연시키고 간, 포도당 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식후와 야간 곡선 완만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식초 섭취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화한 소규모 임상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효과 크기나 지속성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잠들기 1시간 전에 30ml를 희석해서 드신 후 아침 변동폭이 완화됐다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30ml 사과 식초에 물 200에서 250ml를 섞어 희석하시고 빨대를 사용하거나 마신 후 가글로 치아를 보호하세요. 속이 쓰리신 분은 소량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위염이나 궤양,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칼륨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 중이시면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원액을 그대로 마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마시는 방식이 희석 타이밍 치아 보호를 지키고 있나요? 세 번째는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케피어입니다. 소량의 단백질과 지방이 야간 포만감 유지와 새벽 스트레스 반응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 스낵이 수면 전 포만감과 아침 섭식 조절에 긍정적이라는 보고가 존재합니다. 제가 만난 63세 이정숙님은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 100에서 120g 무가당 요거트를 드셨는데 야식을 대체하고 수면 질이 체감상 개선됐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당류가 100g당 5g 이하인 제품을 선택하시고 계피나 견과류 5g 정도를 소량 추가하시면 좋습니다.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 드세요. 주의하실 점은 유당불내증이 있으시거나 신장 질환으로 단백질 제한이 필요하신 분은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가당 제품이나 시럽 제품은 절대 금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라벨의 당류와 단백질 수치를 실제로 확인하셨나요? 네 번째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원물 견과류입니다. 불포화 지방과 마그네슘, 식이섬유가 포만감과 대사 지표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심대사 위험 감소와 연관된 관찰 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물론 총열량 관리는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상담한 70세 김순희님은 취침 2에서 3시간 전에 10에서 15g으로 야식을 대체하고 혈당 급등을 피하셨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소금이나 설탕 코팅이 없는 원물을 선택하시고 정확히 계량하세요. 늦은 시간 과식은 절대 금지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담낭 질환, 지질 이상이 있으신 분은 총지방량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 줌 10에서 15g을 지키고 코팅 없는 원물을 선택하셨나요? 이 4가지 음식이 밤 혈당을 잡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을 다 먹어도 한 가지를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인데요. 단 30분만 조절해도 아침 혈당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비밀을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하루 루틴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첫 번째 습관은 저녁 식사 타이밍을 앞당기는 겁니다. 동일한 메뉴라도 종료 시간이 60에서 90분 늦어지면 야간 곡선이 높고 길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절식은 새벽 반동 굶주림과 수면질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침 최소 3시간 전에 마감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밤 11시에 주무신다면 저녁 8시 이전에 완료하세요. 탄수화물은 접시의 4분의 1 이하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잠들기 몇 시간 전에 끝났나요? 두 번째 습관은 식후 10에서 15분 저강도 보행입니다. 식후 근육 사용이 포도당 흡수를 돕고 야간까지 이어지는 곡선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저혈당 위험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은 간식을 준비하시고 말초신경병증이 있으시면 평지와 쿠셔나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식후 20에서 40분 사이에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10에서 15분 걸으시면 됩니다. 계단이나 전력 질주는 금지입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제 식후 30분 내에 몸을 움직이셨나요? 세 번째 습관은 수면 위생 리셋입니다. 빛과 온도, 리듬을 관리하는 거죠. 강한 청색광 노출은 멜라토닌을 억제하고 코르티솔 변동을 일으켜 야간 혈당 간접 상승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면제나 멜라토닌 보충제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취침 60분 전에 화면 밝기를 최소로 낮추시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로 유지하시고 일정한 취침과 기상 시각을 고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어젯밤 화면을 끈 정확한 시각은 몇 시였나요? 네 번째 습관은 스트레스 완충 루틴입니다. 심박 변이도 호흡을 활용하는 거죠. 느린 호흡이 자율신경 균형과 수면 개시에 도움을 주고 새벽 각성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어지럼증이나 호흡기 질환이 있으시면 강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5분 동안 1에서 2세트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전신 이완 스트레칭을 3분 정도 추가하시면 더 좋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오늘 밤 5분 호흡을 진짜로 하셨나요? 다섯 번째 습관은 데이터 기반 피드백입니다. 주 2회 미니 리포트를 작성하는 거죠. 하루 수치보다 7일 평균과 표준 편차, 즉 변동폭이 더 유의미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 하루의 고점안으로 전략을 바꾸지 마시고 1에서 2주 관찰 후 미세 조정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줄 기록 포맷으로 취침과 기상시각, 저녁 메뉴와 양, 산책 여부, 다크 초콜릿과 식초 실행, 아침 공복 혈당을 적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난 7일 중 며칠을 기록했고 그 기록으로 무엇을 바꾸셨나요? 이 5가지 습관이 음식과 만나면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을 실천해도 단 하나를 놓치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바로 기록인데요. 어떻게 기록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록만으로 어떻게 혈당이 안정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꿀팁도 드립니다. 오늘의 핵심은 음식 리스트가 아니라 제품 정량 타이밍입니다. 상식은 편하지만 결과는 디테일에서 결정됩니다. 밤 2단 루틴을 2주만 실험해 보세요. 85% 다크 초콜릿 10g을 취침 2시간 전에, 그리고 사과 식초 30ml를 희석해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 곡선의 안정이 먼저 오고 숫자는 그 뒤를 따라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70% 다크 초콜릿을 잠들기 직전에 과량 섭취하고 식초를 원액으로 아침 공복에 마시고 저녁을 늦게 먹고 밝은 화면을 보면서 잠들고 기록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새벽 혈당은 계속 요동치고 아침마다 불안한 숫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피로감은 쌓이고 컨디션은 무너지고 결국 합병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85% 다크 초콜릿 10g을 정확히 계량해서 취침 2시간 전에 먹고 식초 30ml를 희석해서 1시간 전에 마시고 저녁을 3시간 전에 마치고 식후 10분 걷고 화면을 일찍 끄고 5분 호흡으로 신호를 정렬하고 꾸준히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새벽 혈당 곡선이 완만해지고 아침 공복 수치가 안정됩니다. 하루 컨디션이 좋아지고 장기적으로 합병증 위험이 낮아집니다. 저녁을 앞당기고 식후 10분 걷고 화면을 일찍 끄고 5분 호흡으로 신호를 정렬하세요. 내일 아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밤 저녁을 평소보다 30분만 앞당겨 드세요. 그리고 취침 2시간 전에 85% 다크 초콜릿 1조각, 정확히 10g만 드셔보세요. 내일 아침 혈당을 재보시면 작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모든 변화는 안전이 우선입니다. 위장 질환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 중이시라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적용하세요. 원액 식초와 과량 초콜릿은 금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은 최고의 코치입니다. 주 2회 미니 리포트로 나에게 맞는 최적점을 찾으면 운이 아니라 재현이 됩니다. 취침 시각, 저녁 메뉴, 산책 여부, 밤 2단 루틴 실행, 아침 공복 혈당. 이 5가지만 적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 식사 타이밍과 점심 혈당 급등을 막는 3단계 실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식사 순서만 바꿔도 식후 2시간 혈당이 30에서 40 낮아지는 방법입니다. 상식을 교체하고 매뉴얼을 실행하세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면 내일 아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부터 어떤 한 가지를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함께 응원하겠습니다.